타짜한 교수입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8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금요일에 있었던 이 미국 시장의 공포,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무역 갈등, 히토류 수출을 하지 않겠다. 요 부분은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에도 호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요, 로봇 업종에도 호재가 되는 것이다. 왜? 히토류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기 위해서 먼저 한번 때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은 잊어버리세요라고 했어요. 개파락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무조건 우리는 보유한다. 만일에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추가 매수한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코스피 지수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갭으로 하락시키긴 하지만 이걸 상승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카드는 뭐라고 했죠? 다른 종목들의 반등이 아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상승시키게 되면 결국 코스피 지수는 맞아요. 상승,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외국인들은 또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까요? 내일 9.3조 원이라는 바로 영업이익.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할 텐데 보시게 되면 이 선물 매도가 금요일에 있었고요. 오늘도 선물 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를 끝까지 맞아요. 플러스권으로 유지시키지 않았던 부분인데 외국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매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팔았다고 볼 수 있을까? 자, 어떤 분들은 이거 판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 현재 프로그램 거래를 통해서 지금 외국인들은 무엇을 했다는 거죠? 매도했다는 거죠. 그죠? 자, 잘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고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행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외국인들도 어떤 이들은 사고 어떤 이들은 파는 수급들이 존재하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 뭔가 수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내일 전략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JP모건에서는 300만 주를 팔았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실질적으로 창구를 한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있었던 이 수급들을 한번 볼게요. 없죠. 신기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이들은 사고요. 어떤 이들은 팔았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들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로는요. 자, 신고가. 분명히 신고가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이다, AI 거품론이다 이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슈퍼사이클에 위치한 바로 최소한 미니멈이라는 96,800원이라는 이 가격 있죠. 이거는 그냥 뭐 뚫은다 안 뚫은다를 떠나서 요런 그림에 10만원, 20만원 요렇게 우리가 주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넘어섰던 시즌이고요. 이때보다 오히려 맞아요. 수요가 더 증가된 상태라는 겁니다. 반도체 수요가요. 공급이 딸려가지 못해서 샘 올트먼이 지금 무엇이죠? 막대한 주문량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지수의 반등이 잘 봐요. 이게 만일에 플러스권으로 쭉 해서 막 플러스권으로 간다고 하면 삼성전자를 따라 붙으려고 했을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보면 자, KLX 시장을 통해서는 오히려 1.17% 하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KLX 끝나고 이 시간에 즉 NS 시장을 통해서는 플러스권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죠. 이게 무슨 전략일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자, 나 지금 아직 플러스로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하죠. 근데 장 끝나서 딱 해서 이렇게 쭉쭉쭉 빨아 올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보통 털려나가는 거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KLX 정규장을 통해서는요. 마이너스권에서 와 이렇게 되잖아. 야, 전날의 거래량을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이거 쫓아가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NX 시장을 통해서는 어떻게 한다? 쭉 끌어올려 버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털렸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은 항상 수상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어떤 전략을 구사하냐면 자,
선물이라는 상품, 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상품을 통해서 금요일에 어차피 시진핑과 뭐죠? 트럼프. 이 둘이 만일에 격돌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들 히토류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안 했다고 한다 한들 AI 거품론 이야기 안 나왔다 한다 한들 결국은 이들은 맞아요. 지수 자체를 들어올릴 생각 자체가 없었던 그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오늘 개파락에서 주식타짜 안규수 자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해서 즉각적인 매도를 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도 20매도가 자산운용사에 있었던 이런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드리고 58,000원대부터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이 부분 이제까지 커버리지를 도와드렸을 때 이 과정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았냐고요. 끝까지 영상 지켜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댓글로 신고가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일 어떤 이벤트가 있죠? 9.3조 원이라는 실적 발표 이벤트가 있어요. 장전에 보통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명 기대감을 가졌던 부분에서 이 9.3조 원을 맞아요. 충족시키는가를 볼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띄워놓고 어떻게 될 수 있다? 단기적인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매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제가 삼성전자를 여기서 커버리지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소부장 관련주들을 붙여드렸죠. 요런 거, 그 다음 요런 거, 그 다음 요런 거.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반도체 관련주 중소형주들은 그냥 힘을 쓰면서 쭉쭉쭉 끌어올려요.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 꽤 있던데요.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쩐지 수상하다 이거죠. 뭐냐면 삼성전자 실적은 9.3조 원이라는 이 영업이익에 부합할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요. 만일에 실적에 부합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중소형주 삼성전자 맞아요. 관련된 매출처를 보이는 기업들의 실적도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서 가늠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일부터의 우리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일요일에 영상을 제작하면서 로봇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를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진짜로 이게 다 막 이렇게 오르고 원익홀딩스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이게 하이젠 RM부터 시작해서 클로버 제가 커버리지도 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부 다 오르다 보니까 와 주식타짜 안 교수님 이거 히토류라는 부분이 실제로 수출 제한한다는 게 이게 이 반도체에는 호재였던 거군요 진짜로 그쵸? 그리고요 로봇 관련주에도 호재였던 거군요.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자, 오늘 좀 이따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중소형주인데요. 반도체와 로봇 합성이 돼 있는 종목을 하나 선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내일 8시부터 4시 반에 제가 라이브를 진행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랄게요. 제가 좀 이따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지켜봐주시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 팔아야 된다 할 때 얘는 안 빠질 수 있다고 했어요. SK 하이닉스는 조정을 받아도 얘는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댓글로는요. 신고가는 96,800원 이거를 넘어서는 가격은요. 일단 내일에 한 번에 끌어올리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분명 돌파시키고 10만원, 20만원 여기까지는 분명히 갈 수 있는 슈퍼 사이클입니다. 왜요? 없었던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 9.3조 원만 증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엔비디아 관련된 실적 이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때는 퀄테스트 통과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퀄테스트를 통과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제자 영상 한번 가볍게 봐도 될까요? 네,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6시간 전에 보시게 되면 2025년 10월 13일이죠. 자, 새벽에 영상을 제작했어요, 제가. 자, 긴급 전부 속았다. 당일은 무조건 이것만 확인하세요. 라고 해서 이게 4분 43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새벽 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 일단 이 부분이에요. 자, 긴급으로 나온 건데 여러분들 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자, 속보 미국 벤스 부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합리적인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 이게 속보로 나온 거예요.
자, 결국 부대통령을 통해서 나온 건데 완벽히 막장으로는 안 가겠다는 의지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요 부분. 자, 완벽하게 막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지분이 57% 넘었던 게 이때였는데 지금 52%밖에 지분이 없어서 이들은 지분을 더 늘려가는 행위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선물 매도 포지션 이야기를 했었죠. 자, 보도록 할게요. 이 외국인들은요, 어차피 무엇이다? 코스피 시장 자체를 상승시키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상승시킬 의도 자체가 원래 금요일부터 없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은 만일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맞아. 매도하지 않아야 된다. 왜 그랬죠? 잘 봐요. 우리가 여기서 9.3조 원이라는 이 실적 발표를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얘는 하락시킬 수 있어도 삼성전자는 끌어올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끊지 말고 잠깐만 볼게요. 이 정도 되고요. 아마 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시총 기준으로 550 정도 되죠. 자, 생각해 볼게요. 많이 올랐어요. 실적도 좋을 걸 이미 알고 있어요. 100점짜리 종목이에요. 그리고 HBM, 어차피 HBM4 개발했고 엔비디아의 날개를 달고 있는 기업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삼성전자라는 녀석은 이 당시에 9.1조 원 정도 실적이 나왔다고 전 기억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HBM,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죠. 근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실제로 무역 분쟁이 나왔을 때, 즉, 자, 미국과 중국이 무엇이죠?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 나왔을 때 빠졌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근데 봐봐요.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올랐다고. 결국은 뭐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이 급락 사건이 나왔던 부분은 무엇이죠? 미중 무역 갈등 때문이 아닌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상승할 때 빠졌던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신규 매출처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하향 추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AI 거품론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1999년도에 미국이 나스닥 버블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기 그 가산 사무실 보시게 되면 막 이렇게 지어놓은 적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996년도에는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3년 동안 반도체 수요 엄청나게 증가되면서 나스닥이 10배 올랐습니다. 10배. 왠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도 빅테크 기업들은 고평가였다, 실적을 동반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10배 오르고 나서 1999년도에 뭐가 나왔던 거죠? IT 버블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요,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게 뭐 요구하고 있죠? 90만 장 정도의 반도체를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아요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잡아 엔비디아 너 하나로는 가속기 이거 안 될 것 같으니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결국 뭐라고 했어요? 별거 아니다. 오케이 기회다. 분명히 갭으로 하락시키게 되면 분명히 매수의 기회로 우리 판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급들이 어디로 좀 올 수 있다고 했죠? 바로 슈퍼사이클에 로봇 관련주들로 확산이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요, 삼성전자는 갭으로 하락하면 우리 매수의 기회를 판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소부장 관련된 종목에서 분명 이런 종목들 분명 확산의 절차가 나올 것이다. 거기서 히토류라는 부분은 분명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런 로봇 관련주들의 급등을 이끌어내는 사건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은 뭐였어요? 바로 원익홀딩스. 이 말을 또 한 번 드렸죠. 왜 그랬죠? 제가 이 종목을 로봇 전부 다 올라갈 때요, 8월 20일자에 노란봉투법,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라는 뜻으로 제가 이 로봇 관련주들을 좀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 원익홀딩스는 원익 IPS의 지분을 보유한 바로 최대주다. 자, 이 원익 IPS의 최대주주는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맞습니다.
2대 주주가 삼성전자다. 근데 이 원익 IPS라고 하는 이 최대 주주는 원익홀딩스인데 3조 원 가까운 이 맞아요. 이 지분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익홀딩스가 1.4조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를 때 이게 1조도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로봇 사업부는 완벽하게 빼낸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 해서 어제자의 영상에서도 이 지분이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렸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오늘 이만큼 오를 종목 하나 찾아냈어요. 삼성전자에서 맞아. 2대 주주로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절차는 무엇인가? 내일 어떻게 해야 된다? 삼성전자의 컨센서스가 9.3조 원이라는 이 부분만 나온다고 한다면 설령 매물 차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흔들려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댓글로 매도 금지 좋아요. 매도 금지. 분명히 신고가 찍고 10만 원, 20만 원 나중에는 이게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의 방향성에서 시장은 소부장 관련주들로 집중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삼성전자 실적을 확인하고 확산을 하는 게 보통 시장의 전략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히토류든 뭐든 간에 어차피 막대한 무슨 지분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샘 올트먼이든 누구든 결국은 투자를 했는데 실적이 안 나와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AMD나 엔비디아는 다 실적을 내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에는 무엇이죠? 이 거품론이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실적을 동반시키지 못한 이 오픈 AI에 한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이번 일시적인 부분만 확인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분기의 매출에서는 HBM4, 엔비디아 실적까지도 반영될 것을 시장에서는 유출할 거예요. 그럼 소부장 관련주들로 시장이 돈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재편되기 시작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왕이면 시장의 주도 업종이 로봇과 반도체 아닙니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로 이 원익홀딩스처럼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 하나 끼면서 삼성전자의 내일 단기 매물 차익이 나오는 것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취해야 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분명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소부장 관련주 중에서 로봇 그리고 반도체 두 가지의 날개를 단 종목입니다. 라고 해서 뭐 원익 IPS부터 심텍 다 알려드렸던 부분인데 이왕이면 두 가지의 날개를 단 종목 이렇게 한번 보내드린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뭐 사실 여러분들께 삼성전자는 58,000원대에 여러분께 편입을 도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로봇 관련주들도 클로버, 현대모빅스, 로보티지를 좋게 보고 있는데 편입하셔도 된다. 8월 22일자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왕이면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이 반도체와 로봇의 합성인 종목인 원익홀딩스를 편입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대형주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나중에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포트폴리오에 한 5% 정도만 편입해 보시라라고 해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원익홀딩스부터 시작해 로봇 관련주 정말 많이 올랐다고 이제 하나 더 추천해 드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이 부분에 반도체 사업과 바로 로봇 두 가지의 사업 구조가 이어진 기업을 하나 찾아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 차트인데 이게 과거에 맞아요.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맞아요. 이렇게 오를 때 이런 식으로 올랐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올라놓고 나중에 올랐어요.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지금 맞아요.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로봇 사업부 자회사와 반도체 사업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시가총액이 아직 3천억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원익홀딩스가 벌써 1.4조 원인데 오늘 올랐으니까 한 1.7조 원 될 거예요. 항상 먼저 움직여놓고 이 중소형주는 나중에 움직였던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 부분을 반영을 할 텐데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이 부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한 5%만 넣어두신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부장 쪽으로도 시장이 몰릴 텐데 이왕이면 로봇이라는 주도 업종과 반도체라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편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대형주를 보유하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삼성전자 주가 진짜 많이 오르고 슈퍼사이클에서 진짜 많이 오르고 이렇게 했을 때도 야, 이 녀석이 작은 녀석인데 야, 진짜 원익홀딩스처럼 움직이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이 심심치 않은 시장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 보내드려 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20년 동안 자사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공익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2644-84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삼성전자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숫자 1번을 한번 적어서 보내주시겠어요? 왜? 명실상부한 시장의 주도주의자 540조가 넘는 뭐죠? 코스피 시장을 움직이고 하락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는 뜻에서 숫자 1번 개인 번호를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원익홀딩스처럼 움직일 수 있는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있는 기업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건요. 미리부터 설명인데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제 채널은요. 통신사 3사로부터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게끔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댓글론 신고가 분명히 신고가 돌파할 거예요. 그게 96,800원이라는 이 부분 말고요. 더 신고가 돌파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잠정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위로 쫓아가는 거려 하는 게 아니고 흔들더라도 보유한다. 그리고 우리는 로봇과 무엇이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일에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숫자 1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진행하는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도 하나 보내드려보도록 할게요. 8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라이브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을 좀 내야겠죠. 내일은 우리가 이 9.3조 원이라는 실적 이게 나오게 되면 위로 불을 뿜는 것인가? 아니죠. 실적이 좋을 걸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장전에 갭으로 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갭으로 띄우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그림의 소폭 기대감 반영한 상태에서 조정폭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급락이나 이런 건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다? 소부장 그리고 로봇. 이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완벽한 슈퍼사이클이고요. 지금 맞아요. 이때를 논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죠? 이 당시에는 HBM 관련된 퀄테스트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샘 올트먼이라고 하는 양반이 왜 이 AMD의 막대한 맞아요. 이 반도체를 주문하고 이 엄청난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히토류를 수출 제한한다는 게 사실 이게 호재다라는 이야기, 로봇 업종의 호재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없었죠. 자,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장은요.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식살짝 안교수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서 무엇을 하죠? 맞아요. 동행을 해드리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내일의 관전 포인트는요. 이 선물 매수 과정으로 돌리면서 시장을 상승시킨다. 그러나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런 그림이 나오는가 아니면 매물 차익을 동반하면서 실제로 박스권에서 이 외국인들은 지분을 과거 57%까지 있었던 그걸 채우기 위해서 소폭적으로 덜어놓은 물량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이렇게 물량을 늘려가는가. 이 부분만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일에 삼성전자 9.3조 원 실적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슈퍼사이클로 인식하고요. 원익홀딩스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우리는 이삭 잡기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자, 여러분들이 항상 수익을 내시고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자, 댓글로는요. 자, 맞아요. 매도 금지라고 한번 적어보시죠. 한 수천 개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타짜 안규수였고요. 라이브 꼭 참여하세요. 저 개인 번호입니다. 숫자 1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원익홀딩스처럼 움직일 수 있는 똑같은 사업부를 보유한 삼성전자에서 2대 주주로 있는 이 기업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